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목차를 한번 볼까요? 먼저 이 그래프의 기본, 그래프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다음에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래프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최단 경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최단 경로를 구할 때는 다이크트라 알고리즘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그래프의 종류, 용어, 그리고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프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은 무언가를 쓰거나 그리고 묘사하고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사전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어떠한 그 데이터를 그래프로, 알고리즘 데이터에서 말하는 그래프라는 거는 보통 어떠한 그 데이터들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서울, 부산, 제주도, 이렇게 씁니다. 그, 그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들의 뭔가 관계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인구가 이렇게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부산에서 제주도로 인구가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가 있고, 어떠한 데이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들의 뭔가 어떤 그냥 데이터들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들 간에 어떤 그 커넥션이 있을 때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면은 밑에 제가 그 그래프를 예시로 들어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각각 그 요소들에 대해 어떤 명칭을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를 정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정점이 총 5개가 있죠. 5개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정점 안에 이 밸류들이 있죠. 네. 정점은 보통 그 데이터 자체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점과 정점을 이어주는 이 화살표 같은 게 있죠. 네. 얘네를 간선이라고 합니다. 간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간선에는 이 화살표처럼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꽃집이랑 회사 같은 경우에는 꽃집에서 회사로 가는 길도 있고요. 회사에서 꽃집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네. 간선의 방향이 존재하면은 이렇게 꽃집이랑 회사랑 이렇게 간선으로 연결할 때에도 꽃집에서 시작하는지 회사에서 시작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다른 간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간선 위에 숫자 보이죠? 네. 이 간선 위에 숫자가 보이죠? 이거를 가중치라고 합니다. 네. 가중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의 구성 요소는 정점, 가중치, 간선 이 세 개를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종류를 보면은 그래프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희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 대표적인 그래프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처음에 무방 그래프고요. 아까 이 간선이랬죠. 간선이랬죠? 네. 간선인데 방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런 간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간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간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간선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세 개는, 이 세 개는 방향이 있죠. 방향이 있죠. 디렉션이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없죠. 네. 어디에서 어디로 향한다는 그 증거가 없잖아요. 네, 이런 간선들만 존재할 때 이 그래프를 무방향 그래프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간선의 가중치가 없죠. 아, 죄송합니다. 간선의 방향이 없죠. 얘도 간선의 방향이 없죠. 가중치가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간선의 방향만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방향 그래프는 그 반대입니다. 보시면은 간선의 방향이 있죠. 그리고 얘도 간선의 방향이 있죠. 얘도 간선의 방향이 있죠. 가중치가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만 있으면은 방향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방향이 있죠. 다시 읽어보면은 가중치는 상관없다. 네. 그리고 가중치 그래프. 가중치 그래프는 당연히 가중치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중치는 이 간선의 가중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간선이 방향이 있던 없던 방향이 있던 방향이 없던 상관이 없고 간선의 가중치만 있으면 된다. 그게 가중치 그래프 이겁니다. 지금까지 한 걸 살펴보면은 그래프의 구성 요소는 가중치, 간선, 정점 이 세 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종류가 약간씩 나뉘는데 무방향 그래프는 간선의 가중치가 이와 같이 없는 것이다. 아, 죄송합니다. 간선의 가중치가 없는 게 아니라 간선의 방향이 없는 것이다. 네.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새벽이라서 제가 정신을 많이 놓은 것 같습니다. 간선의 방향이 모두 없다. 가중치가 아니라 방향이 없다. 가중치는 상관이 없다. 네, 이게 무방향 그래프. 다음에 방향 그래프는 간선의 방향이 중요하다. 이 화살표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 겁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중치 그래프는 간선의 가중치가 중요하다. 모두 지금 얘기한 간선이랑 관련돼 있죠? 간선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의 종류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실제 그 코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거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래프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래프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있다. 네, 정점이 있을 수 있고 간선, 이 간선의 정보 중에도 방향이 없는 거, 그다음에 방향이 없는 거라고 해놓고 간선의 방향이 있고 없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중치가 있고 없을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그 인접행렬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접행렬을 이용해서 이 어떠한 그 2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2차원 배열 인덱스가 각 정점이고 배열의 값은 정점의 가중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점 1이 있고 정점 2가 있죠. 네. 그러려면 이거를 표현하려면은 배열에서는 네, 크기가 이런 배열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는 그 정점의 정보를 알고 있고, 정점의 정보만 알고 있고, 간선의 정보는 간선의 정보는 저희가 이제 어,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어떠한 간선이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점의 개수가 n개라면은, 네, 예를 들어서 정점의 개수가 두개라면은 얘는 2 곱하기 2의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 하면은 n 곱하기 n의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정점이 두개인데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에서 총 네개의 배열이 사용되었습니다. 총 크기가 4인 배열이 선언된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정점 1과 정점 2가 있죠. 근데 이거를 정점 1에서 정점 2까지 가는 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가중치가 31입니다. 정점 1에서 정점 2까지 간선이 있고요. 이거의 가중치는 31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선은 없으므로 전부 X 표시합니다. X는 간선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보통에는 저희가 이제 이 가중치는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그래프를 표현할 때 배열 방식에서 그래프를 표현할 때 그 정수형 배열을 이렇게 쓸 거거든요. 정수형 배열을 쓸 건데요. 그러면 X를 넣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X를 넣기가 애매한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엄청 큰 숫자를 넣어요. 뭐 99999 뭐 이런 식으로 듣거나 네, 이런 식으로 엄청 큰 수를 넣는 게 보통입니다. 뭐 이런 거를 시전화 같은 데서는 뭐샵 디파인이 있잖아요. 전자리기가 있잖아요. 디파인이 뭐 INF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막 99999 이렇게 쓰고요. 이 디파인된 이거를 뭐 코드에서 사용합니다. 코드에다 이렇게 다 쓰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인접 행렬 방식으로 그래프를 표현하는 원리 봤고요.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너무 간단했잖아요. 정점이 4개입니다. 아까 정점이 n개일 때 그래프의 크기는 n 곱하기 n이 돼야 된다고 했죠. 정점이 4개니까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16개 크기의 배열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면은 봅시다. 정점 1에서 2까지 6. 정점 1에서 정점 2까지 6. 정점 2에서 1까지 3. 정점 2에서 정점 1까지 3. 정점 3에서 정점 2까지 5. 정점 3에서 정점 2까지 5. 그 다음에 정점 2에서 정점 4까지 13. 정점 3에서 정점 4까지 13. 정점 3에서 정점 4까지 13. 정점 4에서 정점 1까지 42. 정점 4에서 정점 1까지 42. 정점 4에서 정점 4까지 9. 여기는 4에서 4까지 이렇게 9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인적 리스트를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적 리스트를 이용한 방식은요, 그 보통 그 링크드 리스트 비슷한 개념인데요. 한번 보시죠. 아까 배열로 표현했을 때는 노드가 n개이면은 그냥 n 곱하기 n 배열을 만들었죠. 네. 그런데 위에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이 x는 실제 없는 간선이죠. 근데 우리가 이 2차원 배열을 이렇게 노드의 크기 곱하기 노드의 크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필요 없는 공간이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공간이 16개인데
실제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공간이 더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6개 중에 10개 공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네. 그럼 16분의 10은 8분의 5니까요. 우리는 전체 공간을 100%라고 한다면은 62.5%의 공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그래프보다 다르겠지만 이 그래프에 한해서요. 62.5%의 공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낭비라는 거죠. 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정점이 존재하는데 간선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 인접 행렬 방식으로 표현할 때 간선의 정보를 모르므로 4 곱하기 4, 16개 공간이 필요해요. 간선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요. 일단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이거를 그 일단 배열을 구성해 놓으면은 표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 공간의 낭비가 좀 심하다는 거죠. 그거를 조금 보완한 게 인접 리스트입니다. 각 노드 하나하나를 실제로 표현하는 노드를 구현하고 링크드 리스트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합니다. 네. 인접 리스트에서 활용할 노드를 이렇게 정의해요. 네, 정의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이 정점, 가중치, 다음 노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일단은 좀 정의만 할게요. 이 밑에 아직은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일단은 그 인접 리스트의 노드는 정점, 가중치, 다음 노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밑에 그림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네. 이를 활용해서 실제 그래프의 인접 리스트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거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에다 조금 놔볼게요.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얘를 얘를 표현할 건데요. 일단 하나만 따라가 봅시다. 하나만요. 어떤 정점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한번 해보죠. 3에서 2는 5다.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3에서 시작해서 얘를 크게 쓰면은 3에서 시작해서 2까지 가중치가 5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를 표현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3에서 시작해서 정점 2까지 간선이 있고 그거의 가중치는 5다. 이겁니다. 네. 아까 정점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정점, 얘가 가중치, 다음 노드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접 리스트의 뺀 처음 방식은 이거일 거예요. 뺀 처음, 네, 초기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1, 2, 3, 4가 있고 이게 다 너를 참조하고 있을 겁니다. 너를 참조하고 있어요. 이 널이라는 게 네, 포인터에서 그 널이 맞고요. 이 너를 그러니까 이 링크드 리스트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마지막 노드가 언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무한히 계속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할 수 없으니까요. 이 내 다음 노드가
널이라는 거는 이제 끝났다. 그 다음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다 널을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참조하고 있다가, 근데 1, 2, 6이 생겼어요. 1, 2, 6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널을 참조하고 있다가, 얘를 지우고, 1, 2, 6이 시작이 1이고, 얘가 2, 6 하고 있고, 이제 얘가 너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2, 1, 3이 생겼어요. 그러면 얘도, 얘가 없어지고, 2, 1, 3이 생겼어요. 1, 3 하고, 얘는 너를 참조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 2, 5가 생겼어요. 그럼 얘도 널 없어지고, 3, 너무 크죠? 3, 2, 미안해요. 시작은 3이고, 2,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3에서 4, 13이 있네요. 그러면 얘는 또 이렇게 하고, 4, 13, 널 이렇게 되는 거고요. 4에서 1까지 40이죠. 그렇죠? 4에서 1까지 40이죠. 4에서 1까지 42입니다. 되죠? 4에서 1까지 42입니다. 그리고 어, 방향이 없는데 이렇게 추가해야겠죠? 4에서 4까지 또 9가 되죠. 그러면 얘도 4에서 4까지 9가 됩니다. 4, 4입니다. 이 그림은 약간 좀 잘못됐죠? 이 표현되지 않았죠? 이렇게, 이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그림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접 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낭비되는 공간이 없죠. 각 노드를 직접 정의하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인접 행렬 방식과 인접 리스트 방식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은 어떨까요? 성능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떤 정점과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정점과 B라는 정점에 간선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가중치가 무엇인지 확인할 때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배열로 표현했을 때 배열은 인덱스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프란 배열이 있으면은 그래프 뭐 A, B 이렇게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뭐 반복문을 돌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프 A, B에서 어떤 값이 나올 텐데 이 값이 가중치가 될 거고 A가 시작 노드, B가 뭐 끝 노드가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적 리스트는요. 한 번에 되지 않죠, 일단. 인덱스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링크드 리스트로 계속 따라가 봐야 되죠. 예를 들면요. 음, 사- 아까 그 그림을 응용할 건데요. 네, 맞는 부분만 한번 응용해 봅시다. 3에서 4까지 이렇게 13으로 갔잖아요. 이게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여기서는 한 번에 안 되죠. 3에서 일단 링크드 리스트 한번 타고 가니까 2, 5가 나오네? 내가 찾는 게 아닌데? 한 번 더 가죠. 어, 있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시작 노드가 같은 그 간선들은, 그러니까 3에서 시작하는 간선들은 이렇게 하나씩, 3에서 시작되는 간선들은 이렇게 하나씩 묶어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 찾아보려면은 이걸 하나씩 다 뒤져봐야 된다는 거. 네. 배열처럼 한 번에 그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배열의 이 기능을 랜덤 억세스라고 합니다. 랜덤 억세스. 랜덤 억세스. 랜덤 억세스가 안 되죠, 리미터 리스트는. 그래서 성능적인 면에서는 배열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모리를 차지하는 거의 관점에서는 인적 리스트가 더 우수하죠. 왜냐하면 인적 리스트는 각 노드를 직접 하나씩 구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낭비되는 그 메모리가 없어요. 그에 반해서 그에 반해서 햇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 보면은 네, 노드의 정점 개수의 제곱만큼 그래프를 만들기 때문에 이 안수능 구간이 생긴다. 그래서 그 낭비가 심하다. 종합하면은 성능은 인접 행렬이 인접 리스트보다 좋지만 메모리적 측면에서는 인접 행렬은 낭비가 좀 심하다. 인접 리스트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노드를 직접 구현하기 때문에.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코딩 테스트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정점의 개수가 1000개 미만이면요. 그냥 벨로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인접 리스트를 구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 정도 기준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프의 개념까지 알아봤고요. 왜냐면은 이거를 한 번에 많이 찍으니까 영상이 길면 사람들이 끝까지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보시면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프의 용어 알아봤죠? 정점, 간선, 가중치가 있다. 그래프의 종류는 우양 그래프, 방향 그래프, 가중치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은 인적 횡렬 방식, 인적 리스트 방식이 있었고, 인적 횡렬과 인적 리스트를 비교할 때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랜덤 억세스가 가능한 인적 횡렬이 우수했지만, 메모리적 측면에서는 노드를 하나하나 직접 구현하는 인적 리스트가 유리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늘은 그래프의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익혀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나,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도 달아주시면은 되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질문은 제가 그 카페에서 받을 테니까요. 카페 주소 꼭 확인해 주시고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자료가 많으니까요. 네, 카페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